안녕하십니까? 다 지어놓고도 5년 넘게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식수가 아닌 산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 그렇다면 경제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준공하고도 방사능 검출 여부 논란에 식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부산시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이 애물단지가 돼버린 2천억 원짜리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 오늘 MOU를 체결. 일단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수돗물이 아닌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최대 4만 5천 톤의 시설 용량을 갖췄지만 부산시는 가동률을 80%로 보고 하루 3만 6천 톤 중 고리원전 냉각수로 6천 톤을, 나머지 3만 톤을 울산 온산공단 등 주변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생산 단가 탓에 용수를 공급받을 주변 공단 등 수요처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톤당 1,130원인 생산 단가는 기존 온산공단 공급 용수보다 3배 정도 비싸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환경부는 수요처를 최대한 발굴하고 생산 공급 기술 개발로 단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바로 식수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산업용수로 우선 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 적절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강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설치 비용도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를 누가 부담하느냐도 앞으로 협의 과정에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바다로 투신했다가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 장소는 바로 광안대교였는데요. 해상 교량에서 이처럼 투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광안대교 하판 위로 한 남성이 걸어가더니 잠시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그 시간 누군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119와 해경이 잠수부까지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18살 A군은 전날에도 광안대교를 걷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뒤늦게 A군이 스스로 헤엄쳐 나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신 사건은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주요 교량 8곳에서 접수된 투신이나 투신 의심 신고는 모두 85건, 자동차 전용으로 도보가 아예 불가능한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에서 발생한 게 49건에 이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리 위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에서 내리겠죠. 지나가다가 투신 잠깐 뗀다든가 그래도 우리는 출발하거든요. 바람 쐰다고 내릴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순찰을 내보내긴. 이들 대교엔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교통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 사각지대를 비추는 CCTV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를 목격자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빠른 대응도 어렵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좀 경고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자살이 의심되는 사람이 모니터링 될 때는 좀 경고라든지 신호로 해서 조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리 위에서의 특이 행동을 막기 위해선 신고와 목격에 의존하는 1차원적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가 해마다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항 손실을 보전해서 신규 취항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국제선 여객 1,000만 명을 넘어선 김해공항.
현재 김해공항의 2,500km 이상 중거리 노선은 전체 국제 노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제공항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5,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의 목표는 신공항 건립 전까지 현재 41개에 불과한 국제 노선을 100개 도시로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8년 전부터 중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가 생기면 운항 손실을 혈세로 보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 수요가 점차 줄어오는 실정이어서 부산시에서 김해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선정된 항공사 한 곳은 연간 10억 원 한도로 평균 탑승률이 60% 미만인 경우 편당 500만 원을, 80% 미만인 경우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지난 2012년 에어부산 한 곳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을 늘리기 위해 부산시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얻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해공항의 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는 98%로 이미 포화 상태. 항공사 입장에선 무작정 신규 노선을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는 6월까지 주기장을 4곳 늘릴 계획이지만 지금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보통 지금 항공사들 신규 취항하는 것들도 다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슬롯 겨우겨우 만들어서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투자 경진대회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립니다. 지역 벤처 창업과 투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019 비스타트업 챌린지 창업 투자 경진대회 설명회에 많은 창업 기업과 준비생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달 28일 본선에서 5개 팀에 수여되는 상금만 총 1억 원. 초기 창업 자금 부족에 항상 시달리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창업가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참가자들은 별도 심사를 통해 세 개 업체가 선정돼 중국 국제창업대회 참가 지원도 받게 됩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으로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 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선에 올라오시면은 본선에 5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금융권에서도 스타트업 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 중으로 지역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투자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 창업투자 경진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로 창업 5년 이내 업체는 지역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어 전국 단위 대회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잦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공기정화 식물에 대한 관심이 요즘 상당히 뜨겁습니다. 식물은 물론 원예 관련 제품 매출도 늘었고요.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테리어, 이른바 플랜테리어도 인기라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해운대 한 백화점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전체 공간의 절반 정도는 꽃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이른바 플랜테리어를 활용한 공간입니다. 꽃이랑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공기 정화도 되지만 일단 눈의 피로도도 덜한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도 큰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뭐랄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역시 플랜테리어를 도입한 백화점의 한 매장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에 어울리는 식물을 추천하고 설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어떤 공간인지 그 사람이 사는 가구의 색깔이나 아니면 느낌이나 그런 걸 먼저 파악하고 화기의 색이 또 있고 나무나 식물의 느낌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잦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공기정화 식물과 화분 등 원예 관련 제품 매출도 최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같은 공기정화 식물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에서 최고 2배 이상 늘었고 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달까지 식물 씨앗, 화분 등 원예 관련 상품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에서 최대 90%까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테리어와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심신 안정까지 3마리 토끼를 잡으며 플랜테리어 역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어제 임금 단체 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재개했습니다. 위탁 생산 물량 감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르노 삼성차는 협상 책임자인 제조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고 프리미엄 휴가 형식을 활용해 부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도 오늘과 모레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협상과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용호부두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개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와 인근 섭자리,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일대를 통째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앞으로 1년가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내년 5월쯤 용역 결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용호부두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19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가 오늘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16개국 유력 바이어 28개사가 참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기업 90개 업체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는 상담회에서 조선해양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했고 LNG 조합도 친환경 기자재 해외 시장 동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가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부산시도 주의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선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다른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개청 7개월 만에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던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에 올 들어 추가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서부지청사는 현재 땅이 가라앉아 건물 주변 50m 구간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침하 현상이 발생한 뒤 법무부는 2차례 하자 보수 공사를 벌였지만 또다시 땅이 침하하면서 원인과 안전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음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에게 혐의를 감경해 처리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관을 보는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석 전 동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이 한 모임에서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씨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가 참석자 중 한 명뿐이고 이 목격자가 A씨와 가까운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기 힘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